증인은 2024년 12월 10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에 참석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되돌아보면 초기에 투입될 때 명령을 수행할 때부터 안 됩니다 라고 거부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어서 증인 개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발생해서는 안 될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도 저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후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해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그리고 수원 선거연수원, 그다음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제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위 지시에 따라 그 당시에 증인이 수첩에 뭐 이런 출동 계획을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그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머릿속으로 구상만 했습니다. 그걸 기록한 시점은 12월 3일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머릿속으로만 제가 각 지역별 배치도를 제 머릿속에 부대별로 다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구상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럼 그 메모는 지금도 있습니까? 그게 제가 압수수색할 때 그 크기가 요만한 손바닥 정도 되는 수첩에 그 파란색 수첩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그게 같이 압수수색할 때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검찰청의 압수수색.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 밤이라는 시점이 그때 처음 전화온 게 21시 45분경 그때 전화 왔을 때 예. 그때 말을 했는데 당일날 그때 들었습니다. 아, 그때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비상계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 21시 45분 전화할 때는 주요한 상황 발표가 10분에서 20분 뒤에 아마 있을 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누가 한다고 그랬나요? 혹시? 누가 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했었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7분 그러니까 담화 발표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아폰으로 특수단 2개 지역대 그럼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죠. 요거를 헬기로 국회로 보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나요? 예, 김용현 전 장관한테 실제 규모로 딱 찍어서 들은 게 처음이 707 2개 지역대 헬기 이동하라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예. 헬기도 찍어서 말했습니까? 예. (22시 31분경에는) 707 특수단장 김현태한테 헬기 12대가 도착하면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로 국회 출동시키고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동할 때 제가 그 특임단장도 직접 같이 가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예. (1여단장) 이상현한테는 국회 출동을 지시하고 그 다음에 (3) 특수여단장 김정근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9) 특수여단장 안무성한테는 선관위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 꽃으로 병력을 보내라 이렇게 지시한 게 맞죠? 예, 그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실제 명령하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화상이 등장해서 그때 임무 지시를 정상적으로 전체 있는 데서 제가 그렇게 임무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증인은
아까 말씀하신 건데 12월 3일 22시 47분경에 예하 여단 및 직할부대 대상으로 화상회의 하셨잖아요. 예. 그때 잘 들어보세요. 개인 확인은 소총만 휴대해라. 권총은 휴대하지 않는다. 탄약은 실탄은 지역 대장 또는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개인은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을 휴대한다. 이런 지시한 게 맞습니까? 예. 예, 증인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병력은 소총,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무장한 상태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별도로 없는 거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비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평상시에 세팅돼서 갖추어져 있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비살상 무기를 휴대하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얘기가 된 겁니다. 예.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평상시에 이거를 추가로 가져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증인 혹시 케이블 타이는 어떤 용도입니까?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했던 것은 주로 이제 국회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707나도 마찬가지고 제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 건물을 이렇게 봉쇄하거나 이렇게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일 편한 게 이게 출입이 되면 이렇게 쭉 잠궈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연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그 증인은 12월 3일 23시 50분경에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707 병력을 추가로 국회 투입해서 봉쇄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맞죠? 맞습니다. 그거는 예. 없다가 그날 추가로 저한테 지시를 해서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없던 건데 처음에는 증인의 계획이 없던 건데 추가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건가요? 이게 그 전에 6개 장소 확보하라고 얘기하고 앞서서 22시 아까 17 몇 분에 그 707 두 개 지역도 헬기를 투입하라고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게 707 계획 최초는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도착하고 그럴 때 그 뒤로 이제 김영현 전 장관이 707 빨리 추가로 더 투입해라. 그런데 그때 처음 추가 투입을 저한테 지시하셨습니다. 예.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짧게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그 707 특임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부터 00시 57분경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와라 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죠? 예. 증인은 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죠. 이제 그때 저도 뉴스를 직접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은 그 가결된 직후 출동한 부하들에게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지금 짧게 해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바로 받고 그 다음에 03시하고 05시 사이에 장관 지시 받고 장관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국회 선관위 6개 장소 다 임무 중지하고 철수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707 전화해서 통화해서 빨리 임무 중지하고 빠져라라고 한 게 이제 01시 07분 08분 사이고 그러면서 제가 01시 09분부로 전부대 다 임무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해서 다 빠져서 부대 복귀하라
라고 지시를 해서 그 뒤로부터 다 선관위 간 인원들, 민주당사, 여론조사국 다 그때 공안식 공급으로 다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제가 여단장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빠졌습니다. 예.